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는 셔윈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왜 이렇게 좋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미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신규 주택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간밤에도 또 주택 지표가 좋았거든요. 셔윈 윌리엄스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런 것보다 뭐 테슬라 얘기 계속 듣고 싶으시고 엔비디아 그럴 텐데요.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굳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보여드린다. 네네, 좋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테슬라만 좀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 오늘 좀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월가의 분위기 이렇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가는 없었다. 새로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다운그레이드가 나왔잖아요. 투자금이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요즘 포드, GM, 뭐 리비안 하면서 이제 맞아요. 글로 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볼보 얘기 나오던데요. 오늘 볼보가 들어갔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 유럽 차도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지 포인트라는 곳에서 그냥 같이 쓸 수 있게 거기도 참여하는 걸 공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뭐 워낙 이제 조정폭이 작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스노우플레이랑 뭐 같이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온 거가 이었었지만 새로운 뉴스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반등이었다라고 할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셔윈 윌리엄스는 익숙한 분은 별로 없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회사인데요. 페인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회사는 오래된 집을 다시 칠할 때도 필요하지만 신규 주택할 때 보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오래된 집 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새로 진 집은 칠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벽지를 많이 쓰는 집안에 도배를 하죠. 네, 도배라 그러죠. 근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제 페인트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페인트 수요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새로 이사 간 집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하다 보면 페인트를 하고 나서 항상 남습니다. 그렇죠. 네, 좀 모아두지만 그 언제 버리냐면 이사 갈 때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약간 좀 가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하시는 것이 페인트 업종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요즘은 외국에서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갖고 가면 다시 그 재갖고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시스템도 있지만 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대표적인 페인트 회사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물로 관련 뭐 기자재가 다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신규 착공 건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이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이 되겠고요. 주택업계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 신뢰도 조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 발표도 아마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당 이익이 작년에 2.41달러였는데요. 이번에 2.66달러까지 나올 것 같고요. 매출도 지금 기대보다 작년보다 높은 한 60억 달러 초반인데 이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시가입니다. BMO 캐피탈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를 의견을 올리는 걸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목표치가 올리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택 수요의 어떤 회복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주가는 52주차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 과정에서 셔윈 윌리엄스 페인트주 하나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네본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인프라 수혜주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번에는 공구업체입니다. 공구.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때 쓰는 그 스네본의 주가가 순항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 인프라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잠시권에서 소개해주셨던 바로 리치오링의 대표적인 주자로 항상 분류되는 한 서너 개가 같이 묶음으로 몰려다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네본이 되겠고요. 오늘 역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외에도 지금 잘 나가는 주식 꽤 많다는 거. 많죠. 그걸 여러분 꼭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여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 공구 시장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한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경기 민감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개인들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슈퍼 의리지만
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하나는 네. 이런 것들의 큰 수요가 뭐 자동차가 됐건 공장이 됐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예. 섹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최소 2군데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요. 최소 5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리쇼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와중에 미국에선 큰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 꼭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 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냅온도 리쇼어링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는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조금 친근합니다. 우버입니다. 규제가 또 팔목을 잡나?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간밤에 다 좋았는데 우버가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쉬웠더니 찾아봤더니 스페인 쪽에서 뭐 규제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우버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에 상장했을 때 그 가격을 바로 간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00, $150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가격을 지금 간 적이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번스타인도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추세에 동참했고요. 예. 지금 주가는 오늘 약간 쉬었지만 2022년 1월 이후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이 S&P 500의 최고가, 2021년 11월 말이 나스닥의 최고가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고가 부근에 갔다는 거는 그들의 거를 끌고 가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버 원의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예.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 9.99달러인데 이게 보면 결국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우버 그리고 배달 그쵸. 우버 있는데요. 예. 월 9.99달러인데 이들에 따르면 3번만 자동차를 타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만 매번 출근하는 사람은 매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배달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배달 수요가 많이 좀 약간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전부터 배달할 때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안 줬던 나라인데 맞아요. 안 나는데 배달에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게 계속 올라가니까 불만이 예.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팁도 있지만 예전부터 돈을 받았던 게 상례였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화적 차이가 좀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요즘 소위 기계에서 사는데 기계에서 주문하는데 왜 팁을 내야 되는 걸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지만 네. 미국이 여튼 배달 오고 사람이 노동을 해갖고 주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연간으로 이들의 월가의 시각은 2024년 올해가 아니라 2024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흑자 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겠고요. 지금 월가의 시간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그 아래쪽 위쪽을 올라가는 것이 이제 흔들거리는 것은 주가가 되겠고요. 예. 실선이 그동안의 기존의 주당 이익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오른쪽이 전망치인데요. 전망치가 내년부터 지금 이제 흑자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 주가는 레벨을 할 수 있을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네. 쪽이 완전히 꽉 잡고 있고 그렇죠. 다른 쪽이 요기용과 이제 합병이자는 무산됐잖아요. 제가 예, 제 맞습니다. 기억에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싸움을 벌여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버가 있고 그리고 뭐 도우대시라는 것도 있었고 뭐 다 리프트도 있었지만 우버가 다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소위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대표 기업이 됐고 뭐 우리가 익숙한 이 결국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뿐만 아니라 이런 이 결국은 배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수요가 그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우버가 오른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프트나 네네. 도어대시 뭐 나쁘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돈을 버는 것도 뭐 좋겠지만 예. 지금은 모든 쪽에 관심이 우버에 몰려 있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2의 우버 뭐 이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예. 지금 만약 하신다 그러면 우버 쪽에 관심을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버랑 리프트랑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예. 관점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제히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투자 의견 상향한 것도 두세 군데가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관심이 좀 몰려있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의 키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전환에 있다. 예. 그래서 흑자 전환에 내년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년 정도 보시고 여유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종목의 폭을 계속 넓혀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버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 1등주의 가치,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특히나 그 1등주를 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항영 위원께 감사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